우리 집안에 시집 오면 고생 좀 하겠네. 상견례 자리에서 터져나온 이 한마디는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웃음기 가득하던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고 예비 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날 이후 한 여자는 결혼을 포기했고 세월이 흐른 뒤 그녀는 우연히 전 남자친구 집안의 몰락을 지켜보게 됩니다. 대체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끝까지 보시면 이 짧은 한마디가 어떻게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북촌 한옥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카페 한결은 오래된 한옥을 개조해 만든 특별한 공간입니다. 마당에 심어진 감나무 한 그루가 계절마다 다른 모습으로 손님들을 맞이하죠. 이곳에서 일하는 지연은 31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결혼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지연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단골 손님인 김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김할머니는 매일 오후 2시면 어김없이 카페를 찾아 창가 자리에 앉아 대추차 한 잔을 시키곤 하셨죠. 우리 지연이가 제일 예뻐. 그런데 언제 시집 갈 거야? 김할머니의 말에 지연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모두 지연의 결혼을 걱정해 주셨지만 정작 본인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된 상태였거든요. 카페 한결은 지연이 대학교 졸업 후 3년 동안 모은 돈으로 얻은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원룸 카페로 시작했지만 지연의 정성스러운 손길과 따뜻한 마음씨 덕분에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게 되었죠.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는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 주었습니다. 지연아, 오늘 손님이 많구나. 오후 3시경 이웃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박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지연을 친손녀처럼 아껴주시는 분이었죠. 할아버지,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아니야, 나는 보리차가 좋아. 우리 지연이 손맛이 나거든. 지연의 부모님은 충청남도 서산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토마토와 상추를 키우시고 어머니는 작은 김치 공장을 운영하며 부지런히 살아가고 계셨죠. 농사일이 힘들어도 딸 하나만큼은 좋은 곳에 시집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지연은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빠, 농사일 많이 힘드시죠? 괜찮다, 괜찮아. 그보다 너는 좋은 사람 없어? 30 넘어서 혼자 있으면 안 되지. 아버지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 지연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부모님 세대에게 결혼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고 특히 딸의 결혼은 부모의 수건 사업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지연아, 엄마가 좋은 사람 하나 소개해 줄 테니까 한번 만나볼래? 몇 달 전 어머니가 전화로 조심스럽게 꺼낸 말씀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아직 뭐가 아직이야. 나이도 나이고 이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지.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부모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기에 결국 만나보기로 했죠. 소개해 주신 분은 어머니의 고향 친구분이었는데 그분의 조카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며 좋은 사람이라고 추천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소개받은 사람이 바로 도연이었습니다. 33살의 도연은 강남에 있는 중견 건설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키 큰 체격에 단정한 인상, 그리고 예의 바른 말투까지. 첫 만남에서 지연은 도연에게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첫 만남 장소는 명동의 한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지연은 평소보다 신경을 써서 옷을 골라 입었고
약간의 긴장감을 안고 약속 장소로 향했죠. 안녕하세요, 지연 씨. 김도연입니다. 도연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고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 지연의 긴장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취미도 없고 그냥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도연의 솔직한 자기소개에 지연은 호감을 느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믿음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카페 일이 전부인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두 사람은 한 달에 2번 정도 만나며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만남들이었죠. 도연은 지연의 카페 일을 이해해 주었고 바쁠 때는 손님 응대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지연 씨는 정말 손님들을 가족처럼 대하시는군요. 도연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지연이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도연은 지연의 따뜻한 마음씨를 알 수 있었죠. 어르신들이 저를 많이 아껴주세요. 가족 같은 분들이거든요. 도연의 가족 이야기도 조금씩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집안일을 돌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저희 집은 그냥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에요. 특별할 건 없지만 화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도연의 말에 지연은 안정적인 가정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죠. 몇 달의 만남 끝에 도연이 먼저 청혼을 했습니다. 지연 씨와 함께라면 평생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한강공원 벚꽃나무 아래에서 도연은 무릎을 꿇고 반지를 건네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지연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도연은 분명 좋은 사람이었고 부모님도 흠족해 하실 만한 사위감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뭔가 확신이 서지 않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보다는 안정감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결심하는 것이 맞는 건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시간을 좀 주세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결정을 너무 성급하게 내리고 싶지 않아요. 도연은 실망스러운 기색을 보였지만 이해한다며 기다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부모님과 상의한 끝에 지연은 도연의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 지연은 도연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축복과 부모님의 기쁨을 생각하면 이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도연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랐고 지연도 그 미소에 맞춰 웃어 보였습니다. 약혼 소식을 들은 카페 단골 손님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우리 지연이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났구나. 정말 다행이야. 김할머니는 지연의 손을 꼭 잡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기뻐해 주셨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지연도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혼자 있을 때면 지연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도연은 분명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함께 있을 때 가슴이 뛰거나 설레는 감정은 별로 느끼지 못했거든요. 이런 감정으로 결혼해도 괜찮은 걸까 하는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혼이란 게 원래 이런 건가? 지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사랑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열정적인 사랑보다는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가 더 중요한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좋은 사람이면 충분하다. 사랑은 결혼 후에도 키울 수 있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연은 결혼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예식장을 예약하고 하객 명단을 작성하는 일상적인 준비들 말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연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작은 불씨 같은 불안감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불안감의 정체가 무엇인지 지연 자신도 명확히 알 수 없었지만 말입니다. 결혼식을 2달 앞둔 어느 화요일, 드디어 양가 상견례 날이 정해졌습니다. 지연은 며칠 전부터 긴장감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죠. 도연의 부모님을 처음 뵙는 자리인 만큼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지연아, 너무 긴장하지 마. 우리 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야. 도연이 지연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강남 신사동에 있는 고급 한정식집 궁중원이었죠. 도연의 아버지가 직접 예약해 주신 곳이라고 했습니다. 지연의 부모님은 서산에서 새벽 5시에 출발해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입지 않던 정장을 차려입으셨고 어머니는 새로 장만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오셨죠. 우리 딸 시댁들 분들 앞에서 창피당하면 안 되지. 어머니의 말씀에서 긴장감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좋은 분들이라고 하셨어요. 지연이 부모님을 달래며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연 자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에게서 들은 바로는 아버지는 건설회사를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시는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이라고 했는데 막상 만나뵐 생각을 하니 부담스러웠거든요. 오후 2시 드디어 상견례 시간이 되었습니다. 궁중원은 한옥 양식으로 지어진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입구부터 정갈하게 정리된 조경과 우아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죠. 와, 정말 좋은 곳이네. 지연의 아버지가 감탄사를 내뱉으셨습니다. 도연의 부모님은 이미 예약된 방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단정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과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은 여성이 일어서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연 아버지 김정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박미경입니다. 지연의 아버지도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 아버지 이철수입니다. 어머니 정순이입니다. 어머니도 깍듯하게 인사를 드렸죠. 처음 만남치고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양쪽 부모님 모두 예의를 갖춰 대화를 나누셨거든요. 지연이가 정말 예쁘네요.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제로 보니 더 이쁘고 단정해 보여요. 도연의 어머니인 박 여사가 지연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과찬이세요. 저희 아이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지연의 어머니가 겸손하게 대답하셨죠. 음식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복 요리, 갈비찜, 생선구이 등 정성스럽게 준비된 한정식 상차림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말 좋은 곳이네요. 고맙습니다. 지연의 아버지가 도연의 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좋은 인연을 맺게 되어 저희가 더 기쁩니다. 도연의 아버지도 정중하게 대답하셨죠. 양가 아버지들은 건설업계 이야기, 농업 이야기 등을 주고받으며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들도 결혼 준비 이야기, 예식장 이야기 등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예식장은 어디로 정하셨어요? 아직 정확히 정하지는 못했지만 호텔이나 웨딩홀 중에서 선택하려고 합니다. 지연의 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아는 좋은 곳 몇 군데 추천해 드릴게요. 요즘은 웨딩홀보다는 호텔 웨딩이 격식 있고 좋더라고요. 박 여사의 말씀에 지연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식사가 반쯤 진행되었을 때 대화의 주제가 지연의 직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지연이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도연의 아버지가 물어보셨습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촌 쪽에서요.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아, 카페요.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하시는 일이군요. 도연의 아버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지만 박 여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카페라. 수입이 어떤가요? 박 여사의 질문에 지연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냥 생활할 정도는 됩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카페 수입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지연에게는 소중한 일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박 여사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짧은 대답 속에는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지자 도연이 나섰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카페는 동네에서 정말 유명해요. 단골 손님들도 많고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찾으시거든요. 아, 그래. 박 여사는 별로 관심 없다는 듯이 대답하셨습니다. 결혼하면 카페는 어떻게 할 거예요? 박 여사가 다시 물어보셨습니다. 아직 정확히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지연이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지연은 결혼 후에도 카페를 계속 운영하고 싶었지만 시댁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우리 집안에 시집 오면 고생 좀 하겠네. 박 여사가 무심한 듯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그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은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지연의 부모님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도연이 당황하며 어머니를 말렸지만 박 여사는 이미 한 말을 되돌릴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 농담이에요, 농담.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다 고생스럽잖아요. 박 여사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분명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순간 박 여사의 눈빛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은근한 경멸과 우월감이 담겨 있었죠. 마치 우리 집안 수준에 맞지 않는 며느리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농담처럼 포장했지만 박 여사의 진심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죠. 아니에요. 저희 딸이 부족합니다. 지연의 어머니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셨지만 이미 분위기는 냉랭해진 상태였습니다. 도연은 애써 다른 화제로 대화를 돌리려고 노력했지만 그마저도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때까지 대화는 겉돌기만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은 예의상 웃으며 인사말을 주고받았지만 누구나 느낄 수 있을 만큼 어색한 분위기였죠. 특히 지연은 박 여사의 그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헤어질 때도 인사는 정중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네, 저희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중함 뒤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연의 부모님은 말이 없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운전에만 집중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죠. 아버지,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괜찮다. 그냥 좀 다른 집안이구나 싶어서. 아버지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아, 괜찮겠어?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네, 괜찮아요. 지연은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의 그 한마디가 계속 귀에 맴돌았거든요. 우리 집안에 시집 오면 고생 좀 하겠네. 그 말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지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의 표정, 목소리, 그리고 그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도연은 분명 좋은 사람이었지만 박 여사는 지연을 동등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결혼해도 괜찮을까? 지연의 마음속에서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가족의 만남이라고 하는데 시작부터 이런 식이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불안감은 밤새도록 지연을 괴롭혔고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지연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박 여사의 그 말이 떠올랐죠. 우리 집안에 시집 오면 고생 좀 하겠네. 그 한마디가 지연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지연아, 무슨 일 있어?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단골 손님인 김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지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할머니의 걱정 어린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연도 지연의 변화를 눈치챘는지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지연아, 상견례 때문에 기분이 안 좋지? 우리 어머니 말씀은 신경 쓰지 마. 원래 농담을 자주 하시는 분이야. 도연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지연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농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명확한 의도가 느껴졌거든요. 박 여사의 눈빛에서 본 것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지연을 향한 은근한 무시와 경계심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집 수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도연 씨, 정말 괜찮을까요? 저희 집안과 도연 씨 집안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뭐가 다르다는 거야?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야. 너무 신경 쓰지 마. 도연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지만 지연에게는 그 평범함의 기준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도연이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죠. 지연아, 우리 좀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도연의 말에 지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상견례 이후로 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게 보여. 우리 어머니 때문이지? 도연이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많이 상처받았어요. 어머니 말씀이 그렇게 상처가 되었어? 도연의 목소리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뉘앙스가 묻어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정말 모르세요?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원래 말을 좀 직설적으로 하시는 분이야. 나쁜 뜻이 아니었을 거야. 도연은 여전히 어머니를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도연과 자신 사이에 깊은 간극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연에게는 어머니의 그 말이 단순한 농담이나 실수로 여겨질 수 있었지만 지연에게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지연의 마음을 도연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더욱 상처가 되었습니다. 도연 씨, 저는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고 싶어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죠. 갑자기 무슨 소리야? 상견례 때문에?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잘 맞는 사람들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지연은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의문들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연 씨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하긴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감정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그리고 어머니의 그런 태도를 보니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일 것 같아서 두려워요. 지연아, 사랑은 결혼 후에도 키워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시간이 지나면 내 진가를 알아보실 거야.
도연은 여전히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도연 씨, 미안해요. 저는 정말 확신이 서지 않아요.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던 의문들이 이제야 명확해진 것 같았거든요. 박 여사의 그 한마디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지연에게 자신의 진짜 마음을 들여다볼 기회를 준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도연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죄송해요. 하지만 이대로 결혼하면 저도 도연 씨도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럼 며칠 더 생각해봐.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도연이 마지막으로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진 상태였습니다. 며칠의 시간은 단지 도연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주는 것일 뿐이었죠. 그날 밤 지연은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고 싶어요. 전화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아, 무슨 일이야? 상견례 때문이야?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네, 그것도 있지만 제가 정말 도연 씨를 사랑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지연의 솔직한 고백에 부모님은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지연아, 좋은 사람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행복한 결혼을 하고 싶어요. 단지 안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결혼하는 건 저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지연의 말에 부모님은 한참을 고민하셨습니다. 그래, 내 마음이 그렇다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니?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해봐.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닌지. 어머니의 걱정 어린 조언에 지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부모님의 마음도 이해했지만 자신의 인생이었거든요. 일주일 후 지연은 도연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한강공원이었죠. 도연이 청혼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결정했어?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도연 씨, 미안해요. 저 결혼 못하겠어요. 지연의 말에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정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해? 네, 저는 확신이 없는 상태로 결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저를 받아들이실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도연은 한동안 말없이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설득해 볼게. 시간을 좀 더 줘. 도연 씨, 이건 어머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아요. 죄송해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도연도 결국 포기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내가 부족했나 봐. 아니에요. 도연 씨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도연은 서운해했지만 지연의 결정을 받아들였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은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미쳤어? 그런 좋은 사람을 왜 차버려? 결혼 정년기 놓치면 후회한다? 친구들과 지인들은 모두 지연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박 여사의 그 한마디는 지연에게 경고였던 것입니다.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고 지연을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 말이죠. 그리고 도연은 그런 어머니와 지연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였습니다.
카페로 돌아온 지연은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지연의 밝은 모습을 보며 안도했죠. 우리 지연이가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네. 김할머니가 흐뭇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괜찮았거든요. 비록 주변에서는 멍청한 선택이라고 했지만 지연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내린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앞으로 지연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었습니다. 결혼을 포기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카페 일에 더욱 집중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처음에는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결정에 대한 확신이 더욱 커져갔거든요. 지연아, 요즘 정말 밝아 보인다.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어? 단골 손님인 박 할아버지가 지연의 변화를 눈치채시며 물어보셨습니다. 그냥 마음이 편해졌어요.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억지로 맞춰가야 할 틀에서 벗어나니 훨씬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대학교 동창인 수진이가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죠. 지연아, 혹시 지금 새로운 일 생각 없어? 우리 회사에서 사람을 찾고 있는데 내가 딱 맞을 것 같아서. 수진이는 현재 중견 제조업체인 한성산업의 홍보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홍보팀이요? 저는 경험이 없는데. 카페 운영하면서 SNS 마케팅도 하고 손님들과 소통하는 것도 홍보 업무와 비슷해. 그리고 내 성격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연은 망설였습니다. 카페를 접고 회사에 다닐 생각은 없었거든요. 수진아, 고마운데 저는 카페가 있어서. 아, 맞다. 근데 이 자리는 정말 좋은 기회야. 급여도 괜찮고 무엇보다 장래성이 있어. 한번 생각해봐. 수진이의 제안을 들으며 지연은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일도 좋았지만 더 넓은 세상에서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카페 임대료가 오르면서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고민 끝에 지연은 면접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 일단 도전해보자. 지연은 용기를 내어 결정했습니다. 설령 떨어지더라도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았거든요. 면접 날 지연은 평소보다 정장을 차려입고 한성산업 본사로 향했습니다.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20층 건물이 인상적이었죠. 생각보다 큰 회사네. 지연이 건물을 올려다보며 감탄했습니다. 면접은 홍보팀장인 김 부장과 인사팀 과장이 함께 진행했습니다. 카페 운영 경험이 있으시군요. 홍보 업무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부장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고객들과 소통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홍보의 기본 원리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연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카페 SNS 계정을 운영하면서 마케팅에 대한 감각을 키워왔거든요. 해외 업무 경험은 어떠세요? 인사팀 과장이 물어봤습니다. 직접적인 경험은 없지만 카페에 외국인 손님들도 자주 오셨고 영어로 소통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지연의 대답에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접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지연의 성실함과 적극적인 자세가 좋은 인상을 준 것 같았죠. 합격하시면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김 부장의 마지막 질문에 지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연아, 축하해. 정말 잘 됐다.
수진이가 기뻐하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연도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카페를 정리해야 한다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에게 카페를 정리한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모두들 아쉬워하셨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떠나면 어디서 이런 따뜻한 차를 마셔? 김할머니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가끔 놀러 올게요. 연락처도 드릴게요. 카페를 정리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감정적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추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감나무 아래에서 마지막 차를 마시며 지연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첫 출근 날 지연은 한성산업 홍보팀의 막내 사원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팀원들에게 인사를 드리며 지연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홍보팀에는 지연을 포함해 5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김 부장, 수진이, 그리고 선배 사원들이었죠. 지연아, 처음에는 회사 소개 자료 정리하고 보도자료 작성 보조부터 시작해. 천천히 배워가면 돼. 수진이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첫 주는 적응 기간이었습니다. 회사 시스템을 익히고 업무 프로세스를 파악하는데 시간을 보냈죠. 카페 일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지만 지연은 빠르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특히 고객 응대 경험이 있어서 대외 업무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지연에게 첫 번째 중요한 업무가 맡겨졌습니다. 해외 바이어들과의 미팅을 위한 회사 소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일이었죠. 지연 씨, 영어 프레젠테이션 준비해 볼 수 있겠어요? 김 부장의 제안에 지연은 기꺼이 도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지연은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해외 지사에서 파견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영업팀의 이민석이었죠. 안녕하세요. 영업팀 이민석입니다. 홍보팀에서 새로 오신 분이죠? 민석은 지연보다 2살 위인 33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따뜻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죠. 특히 미소를 지을 때 눈가에 생기는 주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지연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해외 바이어 프레젠테이션 준비하신다고 들었는데 제가 해외 지사에 있었으니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왔어요. 민석의 제안에 지연은 고마워했습니다. 정말요? 고맙습니다. 해외 경험이 없어서 막막했거든요. 민석과 함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지연은 그의 성실함과 배려심에 감탄했습니다. 복잡한 기술적 내용을 쉽게 설명해주고 외국 바이어들의 성향까지 세심하게 알려주었거든요.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수치를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석 씨 덕분에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고마워요. 지연의 감사 인사에 민석은 부끄럽게 웃었습니다. 저도 홍보팀 일을 배우고 있어요. 서로 도움이 되는 거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져 갔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준비가 끝날 무렵 민석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지연 씨, 프로젝트도 끝났으니까 맛있는 거 한번 먹으러 갈까요? 수고하셨다는 의미로. 좋아요. 저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지연도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 근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민석의 해외 경험담도 흥미로웠고 지연의 카페 운영 이야기도 민석에게는 새로웠습니다. 카페를 직접 운영하셨다니 정말 대단해요. 저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민석의 진심 어린 감탄에 지연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도영과는 달리 민석은 지연의 과거 경험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면서 민석이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저도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지연도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지연의 인생에 또 다른 운명적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진행될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지연은 과거와 다시 마주치게 될 운명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만남은 지연의 새로운 시작에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었습니다. 회사 생활에 적응해 가던 지연에게 큰 프로젝트가 맡겨진 것은 입사 2달째였습니다. 한성산업이 새롭게 추진하는 대형 아파트 단지 건설 프로젝트의 홍보를 담당하게 된 것이죠. 지연 씨,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에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협력사들과의 관계도 잘 관리해야 하고요. 김 부장이 진지하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연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일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거든요. 이 프로젝트는 지연에게 있어서 회사에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검토하던 지연은 주요 협력사 목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중에 김정우 종합건설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온 것이죠. 설마 하는 마음에 대표 이름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김정우였습니다. 도연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이런 우연이. 지연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도연과 헤어진 지 이제 겨우 몇 달밖에 안 되었는데 이렇게 다시 인연이 얽히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업무였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고 전문적으로 대처해야 했죠. 첫 번째 협력사 회의가 열린 것은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한성산업 회의실에 주요 협력사 대표들이 모였죠. 지연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개인적인 일은 개인적인 일이고 업무는 업무야. 회의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김정우 사장이었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은 몇 달 전 상견례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죠. 다만 지연을 본 순간 살짝 놀라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홍보팀 이지연입니다. 지연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정우 사장도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서로를 알아보았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지연은 프로젝트 개요와 홍보 전략을 차근차근 설명했고 협력사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김정우 사장도 전문적인 질문들을 던지며 회의에 참여했죠. 개인적인 관계는 일단 접어두고 모두가 업무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홍보 전략이 잘 짜여져 있네요. 특히 타겟 고객층 분석이 인상적입니다. 김정우 사장이 지연의 발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개인적인 감정과 상관없이 전문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 기뻤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뜨는 가운데 김정우 사장이 지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지연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지연도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둘만 남자 김정우 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이랑 어떻게 된 거죠? 조심스럽지만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결혼은 무산되었습니다. 서로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서요. 지연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상견례 때 아내가 실수를 했죠.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사장의 사과에 지연은 의외였습니다. 도연의 어머니인 박 여사의 행동을 김정호 사장도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원래 잘 맞지 않았어요. 지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때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래도 좋은 인연을 놓친 것 같아서 아쉽네요. 김정호 사장의 말에 지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인연이란 게 억지로 만들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 김정호 사장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전화를 받는 김정호 사장의 목소리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무언가 심각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았죠. 전화를 끄는 김정호 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연 씨.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가세요. 괜찮습니다. 지연이 대답했지만 김정호 사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한 지연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정호 종합건설이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뉴스가 나온 것이죠. 이거 우리 협력사 아니야? 수진이가 뉴스를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네, 맞아요. 어제 회의에도 참석하셨는데 지연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협력사 대표처럼 보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거든요. 김 부장이 급하게 팀원들을 소집했습니다. 김정우 종합건설 문제로 회의합니다.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회의에서 나온 정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정우 종합건설이 여러 프로젝트에서 부실 시공과 비리 의혹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었죠. 우리 회사도 피해를 볼 수 있나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다행히 아직 본격적인 계약 체결 전이라서 큰 피해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협력사를 교체해야 할 수도 있어요. 김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김정우 종합건설의 비리 의혹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연의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 내부 고발을 통해 비리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 제보자가 지연이라는 추측 기사가 나온 것입니다. 지연아, 이거 뭐야? 내가 정말 제보한 거야? 수진이가 당황하며 물어봤습니다.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정상적인 업무만 했을 뿐이야. 지연도 황당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김정호 종합건설의 몰락에 연루된 것처럼 되어버린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지연이 제보한 것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죠.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김정호 종합건설의 서류에서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고 그것을 회사 감사팀에 문의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정상적인 업무 프로세스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비리 발각의 단초가 된 것이죠. 지연 씨가 제대로 확인해서 우리 회사가 큰 손해를 면했어요. 잘한 일이에요. 김 부장이 지연을 격려했지만 지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도연의 가족을 공경에 빠뜨린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김정호 종합건설의 몰락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회사는 파산 절차에 들어갔고 김정호 사장은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도 큰 타격을 받았죠. 강남의 집은 경매에 넘어갔고 박 여사는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정말 안 됐네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줄이야. 수진이가 안타까워했습니다. 지연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 될 뻔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민석이 지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지연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혹시 개인적으로 연관된 일인가요? 민석의 세심한 배려에 지연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사실, 김정호 사장이 재전 약혼자의 아버지예요. 지연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럼 더 힘들겠네요. 민석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지연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끝난 일이고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지연이 담담하게 말했지만 민석은 지연의 속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강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저녁 민석이 지연에게 제안했습니다. 지연 씨, 오늘 저녁이나 간단히 먹으면서 이야기해요. 혼자 있으면 더 우울해질 것 같아서요. 고마워요, 민석 씨. 정말 필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지연도 민석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지연은 의도치 않게 과거와 현재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 속에서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연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민석이 있었죠. 운명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김정호 종합건설 사태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지연의 일상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비록 정당한 업무 처리였지만 결과적으로 도연 가족의 몰락에 자신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거든요. 특히 언론에서 지연을 내부 고발자로 지목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지연 씨, 기사 보셨어요? 완전히 영웅 취급하네요. 회사 동료가 아침 신문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젊은 직장인의 용기 있는 신고로 대형 건설업체 비리 적발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죠. 하지만 지연에게는 전혀 기쁘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김 부장이 지연을 따로 불러서 말했습니다. 지연 씨 덕분에 우리 회사가 큰 손실을 면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이번 일로 회사 내에서도 인정받을 거예요. 하지만 지연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부장님, 저는 그냥 정상적인 절차를 따른 것뿐이에요. 그러던 중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정호 사장이 구속된 후 박 여사가 큰 충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도연은 아버지 회사가 파산하면서 직장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이 소식을 들으며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안 됐어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줄이야. 수진이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지연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이 나쁜 거지. 수진이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지연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민석과 함께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 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정말로 잘못한 게 없어요. 민석이 지연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 지연은 조금이나마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느꼈죠. 민석 씨, 사실 그 집안 사람들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서 더 힘들어요. 지연이 처음으로 자세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도연과의 만남, 상견례에서의 모욕, 그리고 결혼 파기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말이죠. 민석은 지연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정말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그때 결혼을 포기한 선택이 현명했던 것 같네요. 만약 결혼했다면 지금 더 복잡한 상황에 놓였을 테니까요. 민석의 말에 지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 될 뻔했던 사람들인데 이런 식으로 엮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정의로운 일을 한 거예요. 민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정우 종합건설의 비리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었죠. 부실 시공은 물론이고 정치인들과의 유착, 각종 로비 의혹까지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졌습니다. 지연의 신고는 빙산의 일각을 드러낸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와, 정말 큰 사건이었네요. 지연 씨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우리 회사도 큰일 날 뻔했어요. 동료들이 지연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전혀 기쁘지 않았죠. 오히려 더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인물이 지연을 찾아왔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도연이었습니다. 몇 달 만에 만난 도연은 많이 야위어 보였죠. 정장도 예전만큼 말끔하지 않았고 얼굴에는 피로감이 역력했습니다. 도연 씨, 어떻게 여기에? 지연이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지연아,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도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망설였지만 결국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카페에 앉은 도연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렵게 입을 열었죠. 지연아, 내가 우리 아버지 회사를 신고한 거야?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업무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해서 회사에 보고한 것뿐이에요. 지연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한 건 아니라는 거야? 도연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 씨,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개인적인 감정과는 상관없어요. 지연이 차분하게 말했지만 도연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잖아. 도연 씨, 죄송해요. 정말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지연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마음이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았죠. 아버지는 지금 구치소에 계시고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하셨어. 우리 집도 경매로 넘어갔고 도연의 말을 들으며 지연의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비록 정당한 일이었지만 한때 가족이 될 뻔했던 사람들의 고통을 보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아니야, 됐어. 도연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신고하지 않았어도 언젠가는 드러났을 일이야. 도연도 아버지의 비리가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연아, 도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때 결혼했으면 이런 꼴 안 당했을 거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연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만약 우리가 결혼했다면 내가 아버지 회사를 신고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지연은 그 질문에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만약 도연과 결혼했다면 시아버지의 비리를 눈감아 주었을까요? 아니요, 도연 씨. 오히려 더 깊이 빠졌을 거예요. 지연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더 깊이? 네, 만약 제가 그 집안의 며느리였다면 비리 사실을 알면서도 숨겨야 하는 공범이 되었을 거예요. 그게 더 끔찍한 일이죠. 지연의 말에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연아, 나는 정말 내가 그리워. 도연이 갑자기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의지할 사람이 없어. 내가 있었다면. 도연 씨, 그만하세요.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예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도연의 간절한 부탁에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연 씨, 저는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원래 잘 맞지 않았어요. 지연의 대답에 도연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끝인 거야? 네, 끝이에요. 도연 씨도 새로운 시작을 하시길 바라요. 지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도연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알겠어. 잘 살아, 지연아. 도연이 뒤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에는 깊은 절망과 체념이 묻어 있었죠. 지연도 마음이 아팠지만 이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도연이 떠난 후 지연은 한참 동안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았죠. 자신이 내린 선택들이 옳았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 씨, 괜찮으세요? 오늘 일찍 퇴근하신다고 해서 걱정됐어요. 민석의 따뜻한 목소리에 지연은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곧 회사로 돌아갈게요.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저는 항상 지연 씨 편이니까요. 민석의 말에 지연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혼란 속에서도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거든요. 지연은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연과의 마지막 만남을 통해 모든 것이 정리된 기분이었죠. 이제는 정말로 앞만 보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연과의 마지막 만남이 있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그 일을 계기로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고 새로운 삶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죠. 회사 일도 더욱 열심히 했고 민석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깊어져 갔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동료를 넘어선 특별한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지연 씨,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좋은 전시회가 있는데 같이 가볼까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요즘 문화생활이 부족했는데 딱 좋네요. 지연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민석과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편안하고 즐거웠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진이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온 것이죠. 지연아, 큰일 났어. 박 여사가 돌아가셨대. 지연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도연의 어머니인 박 여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어떻게 된 거야?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남편이 구속되고 집도 잃고 충격이 너무 컸나 봐. 병원에 입원했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수진이의 설명에 지연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록 상견례에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지만 박 여사의 죽음 소식은 지연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더욱이 자신이 신고한 일이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장례식은 언제야? 내일 모레래. 도연이 혼자서 모든 걸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 수진이의 말에 지연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미 아버지마저 구속된 상황에서 어머니까지 잃은 도연의 심정이 어떨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 떠올랐죠. 상견례에서 차갑게 대했던 그 모습, 그리고 우리 집안에 시집 오면 고생 좀 하겠네라고 했던 그 말까지. 모든 것이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이 지연의 상태를 걱정하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연 씨, 괜찮아요? 어젯밤에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민석 씨, 사실 도연 씨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지연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많이 충격이었겠어요. 민석은 지연의 심정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장례식에 가야 할지 고민이에요. 갔다가 더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것 같기도 하고, 지연의 고민에 민석이 조심스럽게 조언했습니다. 마음에 부담이 된다면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마음이 불편하다면 조문이라도 가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민석의 말에 지연은 깊이 고민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게 맞는 일일까요? 결국 지연은 장례식장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과는 별개로 한때 가족이 될 뻔했던 사람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석도 지연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한 지연은 조용히 조문을 올렸습니다. 빈소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지만 대부분 친척이나 오래된 지인들인 것 같았죠. 사업상 알고 지내던 사람들은 김정호 사장의 구속 이후 발길을 끊었을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상주 자리에 앉아 조문객들에게 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더욱 야위어진 모습이었죠. 지연이 다가가자 도연은 잠시 놀란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정중하게 절을 받았습니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도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연도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복잡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지만 이 자리에서는 그저 예의를 지키는 것이 최선이었죠. 조문을 마치고 나오려는 지연을 도연이 조용히 불러 세웠습니다. 지연아, 잠깐만. 지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도연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죠.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도연이 힘겹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지연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의식을 잃기 전에 말씀하셨는데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상견례 때 한 말이 농담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연이가 현명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연의 말에 지연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 여사가 마지막에 자신에 대해 그런 말을 했다니요. 어머니는 사실 지연이를 인정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서툴렀던 거죠. 도연의 설명에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품고 있던 원망과 서운함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그리고 도연이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도연의 말에 지연은 더욱 울컥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마지막 말이 모든 것을 정리해 준 것 같았거든요. 원망과 미움 대신 이해와 용서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도연 씨,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어머니 말씀처럼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지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지연이도 지금 만나고 있는 분과 행복하세요. 도연도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회사 앞에서 같이 걸어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좋은 분 같던데요. 도연의 말에 지연은 부끄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편해졌죠.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정리된 기분이었거든요. 장례식이 끝난 후 지연은 민석과 함께 조용한 공원을 걸었습니다. 힘들었죠? 민석이 지연의 손을 꼭 잡으며 물어봤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지연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박 여사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연의 말에 민석도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네, 좋아요. 지연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과거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진정한 사랑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지연은 박 여사를 위해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앞으로는 더 현명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죠. 박 여사의 마지막 말은 지연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축복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돌고 돌아 진실은 말보다 행동에서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진심에서 드러났던 것입니다. 박 여사의 장례식이 끝나고 3년이 흘렀습니다. 지연의 삶은 그동안 놀라울 정도로 변화했죠. 회사에서는 홍보팀 차장으로 승진했고 민석과는 사랑하는 사이를 넘어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1년 전에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고 이제는 서울 외곽의 작은 주택에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시어머니랑 꽃시장 가기로 했지? 민석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응, 어머니가 마당에 꽃을 좀 심고 싶다고 하셔서.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석의 어머니는 지연을 친딸처럼 아껴주셨고 지연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고 있었거든요. 민석의 어머니는 박 여사와는 정반대의 성격이었습니다. 따뜻하고 포용력이 넓으셨고 무엇보다 지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죠. 우리 지연이는 정말 착하고 성실해. 민석이가 복이 많아서 이런 며느리를 만났구나. 어머니의 진심 어린 칭찬에 지연은 감동받았습니다. 꽃시장에 도착한 지연과 시어머니는 형형색색의 꽃들을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연아, 이 장미가 참 예쁘네. 이걸로 할까? 어머니 취향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색깔도 너무 고우시고요. 두 사람은 마치 친모녀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꽃을 고르면서 지연은 문득 과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도연과 결혼했다면 과연 이런 평온한 일상이 가능했을까요? 박 여사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눈치를 보며 살았을 텐데. 지연은 그때의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지연아,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고 있어? 시어머니가 지연의 표정을 보며 물어보셨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지금이 너무 행복해서요. 지연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말을 예쁘게 해. 민석이도 요즘 얼마나 밝아졌는지 몰라. 집으로 돌아와 민석과 함께 꽃을 심으면서 지연은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작은 정원이지만 자신들의 손으로 가꾸어 나가는 공간이었거든요. 여보, 이 장미가 크면 정말 예쁠 것 같아. 그러게, 내년 봄에는 꽃이 만발하겠네.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지연아,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 민석이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좋은 남편이랑 좋은 시어머니가 계시는데. 지연도 민석의 손을 꼭 잡으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가끔 과거 생각 안 나?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지연은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했습니다. 가끔 생각나지. 하지만 후회는 전혀 없어. 오히려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소중함을 더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 실제로 지연은 도연의 근황을 간간히 들어보곤 했습니다. 수진이를 통해 전해 들은 바로는 도연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작은 건설회사에 다니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다행이네. 도연 씨도 새로운 행복을 찾은 것 같아서.
지연이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지연이는 정말 마음이 넓어. 나였으면 그렇게 쉽게 용서하지 못했을 텐데. 민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모두 행복할 권리가 있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거고. 지연의 말에 민석은 다시 한번 지연의 성숙함에 감동했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봄이 되어 정원의 장미가 활짝 피었을 때 지연은 시어머니와 함께 꽃 구경을 하며 특별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머니, 이 꽃들을 보니까 참 신기해요. 작은 씨앗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게. 그러게 말이야.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힘든 시간을 견뎌내야 진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시어머니의 말씀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과거의 시련을 겪으면서 더 성숙해질 수 있었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행복은 남이 허락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야. 지연이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상견례에서 박 여사가 했던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집안에 시집 오면 고생 좀 하겠네. 그때는 그 말이 자신을 깎아내리는 모욕으로 느껴졌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말은 지연을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스스로를 일으킨 발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때 박 여사의 말에 굴복해서 결혼을 강행했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고 남의 시선에 맞춰 살아가는 삶이었겠죠. 하지만 지연은 용기를 내어 자신을 지켰고 그 결과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뭘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 민석이 뒤에서 지연을 안으며 물어봤습니다. 그냥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생각하고 있었어. 지연이 민석의 팔에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래. 우리 정말 행복하다. 민석도 지연을 꼭 안으며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장미꽃 향기에 둘러싸여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현재의 행복만이 존재하는 순간이었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들어가면서 지연은 마지막으로 정원을 돌아보았습니다. 자신들이 심은 꽃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거든요. 내년에는 더 많은 꽃을 심어야겠어. 지연이 민석에게 말했습니다. 좋아. 우리 함께 더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가자. 민석이 지연의 어깨를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집으로 들어가면서 내일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거든요. 그날 밤 지연은 창문을 통해 달빛에 비친 정원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상처들이 모두 양분이 되어 현재의 행복을 키워준 것 같았거든요. 박 여사의 그 한마디, 도영과의 이별, 그리고 새로운 시작. 모든 것이 지금의 완벽한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모든 것에 감사해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민석과 함께 만들어갈 행복한 일상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지연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